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자주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삶을 돌아보고 다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지혜를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등불 하나가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글을 쓰는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땐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는 오늘 누군가가 아직 그 길목에 서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80으로 접어든 지금 나는 60살의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다. 83세의 최경자 씨는 지금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겨우 걸을 수 있습니다. 한때 교직에 있던 분이고 동네에서 늘 당당하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말이 전부였고 그게 20년간의 건강 방치를 불러왔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을 때 병원에 갔어야 했어요. 그땐 그게 별일 아닌 줄 알았죠. 지금은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요.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나면 그 어떤 후회도 되돌릴 수 없죠. 60살의 내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지금의 귀찮음이 10년 후에 자유를 지켜줄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 돈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65세에 퇴직했던 정문식 씨는 당시 퇴직금 4억 원과 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써야지. 해외여행, 골프, 자식들 결혼 지원까지. 첫 3년간은 호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장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그 이후 매달 필요한 의료비는 생활비를 훌쩍 넘겼죠. 그때는 돈을 써야 살 것 같았어요. 지금은 조심해서 써야 살 수 있어요. 노후의 돈은 안심을 사는 것입니다. 체면이나 욕망이 아니라 불안을 막아주는 안전망이어야 한다는 걸 60살의 내가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조금은 덜 불안했을 겁니다. 밤에 잠을 설칠 일도, 병원비 앞에서 한숨을 쉴 일도, 자식들 눈치 보며 지갑을 열 일도 줄었겠지요. 세 번째, 자식은 내 인생의 이유가 아니어야 한다. 이정순 씨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혼자 사십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식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연락 안 하면 불안하고 딸이 바쁘다 하면 서운하고 어느새 내 하루는 애들 목소리 듣는 걸로 시작되고 끝났죠. 그렇게 자식 중심으로 10년을 살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바빴고 연락은 여전히 드물었습니다. 자식은 내 삶의 일부지 내 인생 전체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나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60살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은 의무가 아니고 존중은 거리에서 옵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주지 마라.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였냐고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넘기고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포기해야 했던 그 순간입니다. 이 말을 하신 74세 어르신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우리 애들은 다르니까. 그런데 현실은 참 이상하죠. 돈을 주기 전에는 잘하던 자식이 재산을 넘긴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엔 연락이 줄고 나중엔 요즘 바쁘다 하며 명절에도 안 오게 됩니다.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 그냥 내 이름으로 집 한 채라도 남겨둘 걸. 가진 걸 다 줘야 진짜 부모라는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진짜 부모는요,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대신 깔아주는 게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무엇을 줄지에 대한 기준은 꼭 필요합니다. 재산은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된 자녀에게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도 이제 내 노후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
그동안 널 도와준 건 기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준비하려 해. 이 말 한마디가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고독입니다.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나쁘진 않은데 이상하게 하루가 길고 밥맛이 없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건 그냥 심심함이 아닙니다. 노년기 고독증의 시작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고독은 고혈압보다, 당뇨보다 수명을 더 단축시키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지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제가 만난 78세 이명숙 할머니는 고독이 무서워 매일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받아주던 자식들도 점점 피하게 되자 혼자라는 절망감에 밤마다 울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달라졌습니다. 내가 바뀌어야겠더라고요. 자식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먼저 채워야겠구나 싶었죠. 그때부터 매일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고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그 시를 모아 동네 신문에도 기고하고 계시죠. 무엇이 바뀐 걸까요? 외로움을 혼자 있는 시간으로 바꾼 겁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고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이미 늦습니다. 하루 10분이 평생을 바꿉니다. 그땐 그냥 무릎이 쑤시고 피곤한 줄 알았지. 이게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이 말을 남긴 73세 김정희 어르신은 지금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운동 좀 하라고, 병원 좀 가라고 주변에서 말했을 때 지찬다고 밀었던 내가 제일 밉습니다. 노년 건강의 핵심은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괜찮은데? 아직은 안 아프니까. 바로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서울대 병원 노년내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78%가 증상이 없을 때 병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기초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가능하면 햇볕 아래에서. 주 3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반복. 하루 한 번 종아리 마사지 또는 발끝 당기기.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의 순환을 살리고 특히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기구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 하나면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방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70세 이후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뇌를 살립니다. 78세 장인철 어르신은 요즘 유튜브로 기타를 배우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 중 인상 깊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성공하려고 배웠는데 지금은 즐기려고 배워요. 그게 더 행복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그런데요, 뇌는요, 어떤 걸 배우냐보다 새로운 걸 하느냐에 더 반응합니다. 서울대 신경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가 평균 30% 이상 늦춰졌다고 합니다. 무조건 거창한 걸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카톡 이모티콘 써보기,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 따라 해보기,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의 듣기, 동호회 찾아가 인사 한마디 건네보기. 이런 아주 작은 시작이 인생을 크게 바꿉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은 요즘 세대와의 소통을 더 쉽게 만들어주죠. 손주랑 톡하는 게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하신 80세 어르신은 이제 손주에게 GIF 보내는 게 취미라고 하십니다. 배움에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글자, 한 문장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뇌를 살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내가 60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건강, 돈, 자식, 고독, 배움. 그 모든 주제 속에 담긴 진심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종종 병이 생기고 나서 챙기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평소의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청력이 조금 둔해졌다고요?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요? 식사 속도만 10초 느리게 해도 위장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의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74세 이정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내 손발을 한 번씩 만져봅니다. 따뜻한가 차가운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몸이 뭘 말하는지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이 작은 관찰이 큰 병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돈은 계산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돈은 쓸 때보다 줄 때 진짜 인격이 드러납니다. 가족, 친구, 자식과의 관계가 돈으로 인해 틀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멀어졌어요. 이 말을 하신 어르신 중 대부분이 사실 돈 자체보단 기대와 오해가 문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도구이고 기준이며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식에게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은 때론 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식은 기쁨이지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너희한테 다 줬는데, 이 말 속에는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보상받지 못한 사랑은 결국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식은 기쁨으로 바라보면 기쁨이 되지만 기대로 바라보면 짐이 됩니다. 76세 김진봉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젠 그냥 자식은 내 삶의 배경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나오고 때로는 사라지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네 번째, 고독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이 외롭기만 한 건 그 시간을 견디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게 고독을 스승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요즘 어르신 전용 커뮤니티 정말 다양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고독은 사람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도 함께 못 있어서 외로운 겁니다. 다섯 번째, 배움은 경쟁이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이유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유튜브. 나는 어려워서 못해 라는 말보다 그래도 오늘은 한번 열어볼까가 우리를 바꿉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리듬이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잊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는 걸. 그래서 오늘을 다시 씁니다. 60살로 돌아가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삶의 지혜 5가지. 1. 관계는 줄이고 깊이는 더하라. 70이 넘은 박순례 할머니는 요즘 하루가 더 단순하다고 하십니다. 전화 오는 사람도 줄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런저런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야 할 것 같고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내 편은 많지 않다는 걸. 그때는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돈 없고 아프고 마음 약해지니까 다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단 2~3명의 친구에게만 정성을 쏟습니다. 그게 좋아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거든요. 60에 나로 돌아간다면 쓸데없는 관계에 마음 쓰느라 애태우지 않을 겁니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단 몇 명이면 충분하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입니다. 2. 괜찮다는 말 뒤에 숨지 말라. 그때는 속이 무너져도 괜찮아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영자 씨의 고백입니다. 살면서 속상한 일 많았죠. 남편의 무심함, 자식의 무관심, 친구의 배신. 근데 그때마다 늘 참고 넘겼습니다. 말하면 뭐예요? 더 서글퍼지기만 하지. 하지만 그게 결국 병이 됐습니다. 소화불량, 불면증,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찾아왔죠.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아무도 몰라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울고 싶으면 울어요. 화가 나면, 너무 상처받으면 조용히 글로 써서라도 털어내요. 감정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깊숙이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60살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감정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말하는 게 용기입니다. 3.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거리를 지켜야 한다. 며느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죠.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박정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자주 오고 너무 자주 간섭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날 피하더라고요. 딸 같았던 며느리였는데 밥은 했니? 애는 밥 잘 먹어? 저 짐은 왜 아직도 정리를 안 했니? 하나하나 다 잘 되라고 한 말이었지만 며느리에겐 감시로 느껴졌던 거죠. 결국 멀어졌고 이젠 명절 외엔 연락조차 없다고 합니다. 거리를 뒀어야 했어요. 진짜 가까워지고 싶다면 오히려 한 발 물러서야 했어요. 인간관계는 속도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서로가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려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60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선을 지켜라.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다. 4.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지켜라.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느낌 정말 서러웠어요. 이상철 어르신은 퇴직 후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늘 식사값도 내고 회비도 미리 내던 분이었는데 수입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입지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화도 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내가 만든 자존심이더군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모임을 그만두고 작은 동네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선 그가 가진 경험과 지혜가 더 인정받았죠. 돈보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자존심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지는 유리 조각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내가 나를 믿는 기둥입니다. 60대의 당신, 자존심을 세우려 애쓰지 말고 자존감을 채우는 선택을 하세요. 지금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자유가 됩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나요?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나요? 나이 들어 하루하루가 똑같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73세 이명호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립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요? 근데요,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무너져요. 내가 나를 먼저 챙기는 시간이라니까요. 그 작은 루틴 하나가 건강을, 마음을, 인간관계를 조금씩 바꾸고 있답니다. 우리는 종종 크게 한 방 바뀌길 바라죠. 근데 인생은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작은 습관, 그걸 꾸준히 지켜낸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가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저랬지, 이제라도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당신은 변화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이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로 바뀝니다. 6.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중입니다. 오늘을 다시 시작하는 다짐. 나이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이제 뭐 해봤자지. 그냥 애들이나 잘 되면 됐지, 나야 뭐. 하지만 그건 당신의 이야기를 끝낸 문장입니다. 아직도 쓰여야 할 페이지는 남아 있습니다. 76세 윤혜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 보내고 자식들도 바쁘다고 연락 뜸해지니까 이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연극 수업을 접하게 됐고 지금은 무대에서 작은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관객 앞에 서니까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윤혜자 어르신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나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일이 필요했어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그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작은 텃밭에 잡초 하나를 뽑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쓰일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7.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말도 줄고 생각도 줄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를 괴롭게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더 서글퍼요. 이 말은 79세 이봉래 어르신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혼자 사시지만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와 카페 알바를 겸하며 하루를 꽉 채우고 계십니다. 손님들이랑 커피 얘기하다 보면요. 혼자 살아도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고독은 때로 우리에게 더 깊은 자신을 만나는 기회를 줍니다. 이봉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나 오늘 뭘 기대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답니다. 기대할 일이 있다는 건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드는 선물입니다. 8. 소소한 루틴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 말은 74세 임정우 씨의 회고입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갔을까요?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죠. 그랬던 그가 지금은 매일 아침 5, 5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듣고 6시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산책하며 7시에는 직접 차린 건강식을 드신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달라진 게 없는데 삶이 달라졌어요. 루틴은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죠. 60살의 당신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좋은 습관이 그 어떤 약보다 당신을 오래 살게 합니다. 9.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걸음으로. 우리는 젊은 시절 너무 바빴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볼 틈조차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자기 삶을 다시 설계할 시간입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아요. 나는 내 속도로 내 시간을 걸어가면 돼요. 이 말은 81세 나홍자 씨가 손녀에게 해준 말입니다. 자신은 75세에 처음으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 실버 합창단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음악으로 다시 열릴 줄 꿈에도 몰랐어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아직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따라오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편에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지혜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글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은 더 단단하게, 조금은 더 느리게, 그러나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가 보자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